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쿠페입니다. GLC 쿠페는 말 그대로 GLC의 쿠페 버전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쿠페처럼 문짝이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GLC처럼 문짝은 4개가 있지만 쿠페 특유의 스포티한 스타일링과 주행 성능을 가미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GLC의 쿠페 버전이 추가가 되면서 메르세데스 SUV 라인업의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국내에는 GLC 쿠페가 220D와 250D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출시가 되고요. 올해 상반기 안에 AMG 버전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쿠페라는 이름이 붙었으면은 일단 스포티해야죠. 그러니까 주행 성능도 당연하지만 이 외관부터도 스포티해야 기본형 모델과 차별화가 되겠죠. 차체 사이즈는 GLC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전고도 조금 낮아졌죠. 전고가 낮아지면서 좀 더 와이드한 그런 실루엣이 나옵니다. 외관에서 GLC와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뒷모습이죠. 이 뒷모습의 경우에는 GLC와 완연하게 차별화가 되기도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좀 굉장히 개성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요즘은 SUV에 쿠페 스타일링을 적용한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은 좀 생소하긴 하죠. 어쨌거나 GLC와 비교했을 때 이제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고요. GLC 쿠페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형,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GLC 쿠페의 기본형인데 이 220D부터 AMG 패키지,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BMW 엑스포처럼 뒷유리에 따로 리어 와이퍼는 없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앞이 255에 45ZR20, 그리고 뒤는 285에 40ZR20입니다. 이 차의 출력, 그러니까 170마력밖에 안 되잖아요. 이 차의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타이어라든가 휠 사이즈가 좀 오버 사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레티튜드 스포츠 3인데 이 트레드웨어가 2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능 위주의 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소재는 GLC와 거의 차이가 없고요. 이 돌출형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 자체가 그러니까 운전자의 눈높이와 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GL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GLA도 역시 돌출형 모니터인데 이렇게 자꾸 흔들면 여기서 잡소리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것에 반해 이 GLC 쿠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견고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흔들림은 있지만 소리는 안 나요. 안에 있는 메뉴를 살펴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은 지원이 안 되고요. 전부 여기 컨트롤러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홈 화면이고요. 내비 화면인데 예전에 비하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화질이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래도 좀 사용하기가 그렇게 썩 편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요 메뉴를 살펴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기능에 들어가면은 이런 설정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이내믹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차량 데이터,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있는데 앞 타이어의 조향 각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주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는 정도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82% 정도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가속 페달입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개별적으로 이 스티어링과 엔진, 에코스토 스타트, 실내온도 조절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엔진 데이터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엔진 출력이라든가 토크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모니터에서도 공조장치를 끄거나 켤 수가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이것까지 필요한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공조장치가 직관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음향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디오 설정입니다. 요즘 나오는 많은 벤츠의 신차들이 그렇듯이 이 GLC 쿠페 역시 실내 디자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요 송풍구 디자인 같아요. 송풍구가 상당히 예뻐요. 예쁘고 뭔가 하이테크한 느낌도 주고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에 쓰인 이 피아노 블랙, 보통 블랙 하이그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흔해갖고 이제는 그러니까 꼭 벤츠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무슨 차에서 쓰던 간에 별로 이렇게 이제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공조장치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기 좋게 잘 나열이 돼 있어요. 기어 레버가 칼럼식이기 때문에 이 앞에 넓은 공간이, 수납 공간이 생겼죠. 요 부분의 디자인은 뭐 E클래스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보기 드물게 여기 잿더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딱 핸드폰 놓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클래스와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의 플라스틱이 좀 다른 소재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여기서 간헐적으로 좀 잡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니터는 터치 스크린은 지원이 안 되고요. 전부 이 다이얼로 작동을 하는데 이렇게 각 메뉴를 다이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 터치패드 위에 이거 손가락으로 움직여도 이렇게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좋게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고요.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이렇게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이 좌우 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은근히 깊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옐로우 카페. 예, 이거 지금 빨대 꽂아 있잖아요. 꽂은 상태에서 이게 닫혀요, 문이. 그리고 이 안에는 USB 단자가 2개가 마련이 됩니다. GLC 쿠페는 스타일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GLC보다 주정차 할 때 시야에 제약이 좀 있어요. 따라서 이런 360도 카메라가 굉장히 유용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버드뷰 화면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드에 따라서 이 좌우나 옆에 뒤에 화면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차 또는 주정차하기 힘든 분에게는 꽤 유용한 장비라고 할 수가 있죠. 글로우 박스의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위아래 이렇게 2단으로 나뉘어 있어 갖고 이렇게 자잘한 물건을 이렇게 따로 수납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계기판은 눈에 잘 들어오는 디자인입니다. 일단 여기가 홈 화면이고요. 이런 큰 메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볼만한 메뉴가 이 트립 컴퓨터인데 이 트립 메뉴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LC와 동일합니다. 시트의 가죽의 질은 괜찮은 편이고요. 이 쿠션과 등받이 모델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옷과의 밀착성이 좋습니다.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등받이가 그러니까 등과 좀 잘 붙어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좀 등이 잘 붙고 등이 좀 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잡아주는 기능도 괜찮고요. 쿠션의 앞부분이 늘어나는 기능도 있죠. 지금은 제가 최대한 앞쪽으로 이렇게 빼놓은 상태입니다. 도어 트림의 경우에는 도어 포켓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도어 포켓의 이 구획을 잘 나눠놨어요. 저 커피 같은 경우에 저걸 가운데다 꽂으면은 저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지가 안 되는데 저거를 지금처럼 맨 끝에다가 수납을 하면 아주 꽉 끼게 지지가 잘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세심하게 잘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이 운전대의 경우에는 손으로 잡히는 감각도 그렇지만 시각적으로도 좀 스포티하죠. 그러니까 펀칭이 돼 있어서.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 펀칭이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낮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 약간은 좀 미끄러운 감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급 또는 벤츠라는 브랜드에 비해서 이 림의 그 소재 자체가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도 전부 전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360도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저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러니까 작동이 될 때마다 소리가 나요. 왜 소리가 나냐면은 그 테일게이트에 벤츠 엠블렘이 있잖아요. 그 엠블렘 커버가 열리면서 거기서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뭐 이렇게 신경을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벤츠 로고 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저 360도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은 저 커버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2열의 거주성은 충분합니다.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충분한 무릎 공간을 갖고 있죠. 그리고 2열 시트의 쿠션은 1열에 비해서 조금 푹신한 편이고요. 등받이 각도는 약간 좀 고추서 있는 편입니다.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이 있죠. 전동식.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접힙니다. 무릎 공간이 상당히 넉넉한데 여기에 핸드폰 하나 들어가고도 이만큼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주먹 2개 반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GLC가 무릎 공간이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2열의 무릎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반면에 이 스타일링 때문에 아마 그렇겠지만 이 머리 위 공간은 약간 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위 공간의 경우에는 제가 앉았을 경우에 주먹이 딱 하나가 이제 꽉 끼게 들어가는 정도예요. 여기 머리 공간을 위해서 여기를 약간 파놨거든요. 여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머리 공간, 그리고 이 시트의 이 등받이 각도가 약간만 좀 더 뒤로 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열 시트 밑에 여기 공간이 상당히 크게 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신발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요. 썬루프는 일반 타입이고요. 이 덮개도 수동입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 2개가 이제 마련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닫는 버튼입니다. 이 밑에는 또 잿더리가 있고요. C볼트가 하나 마련이 되죠. 열선도 3단계가 마련이 되죠.
GLC 쿠페의 트렁크는 발차기로 열고 닫을 수도 있고요. 이 키의 리모컨으로도 열 수가 있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00리터인데 GLC의 550리터보다 50리터가 작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링 때문에 기본 트렁크 용량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때 잘 모르는데 막상 이 문을 열고 트렁크를 열고 보니까 이 턱의 높이가 꽤 높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의 경우에는 저기 버튼을 통해서 전동식으로 접을 수가 있죠. 원터치로. 예. 이렇게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은 적재 용량이 1400리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GLC 같은 경우에 1600리터거든요. 동일하게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트렁크 바닥에 있는 이 공간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이 트렁크 바닥 커버를 열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GLC에 있던 거랑 똑같네요. 약간 무슨 우유곽 같은 건데 장바구니로 쓰는 용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공회전의 소음 자체는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을 다 끈 상태인데요.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가 좀 또렷하게 들리긴 하는데 음량 자체는 적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GLC 쿠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더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지향을 하는데 그에 반해 어떻게 보면 이게 방음이 더 잘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GLC보다. 이 아까 제가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 윈도우 이 측면에 보면은 여기에도 꼼꼼하게 이 방음제를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진동이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이 뭐라 그럴까 무슨 마운트가 이제 꽉 잡고 있는 듯한 느낌? 지금 공회전이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1단을 켜도 왜 안 켜져? 예, 1단을 켜도 늦네요. 이게 좀 반응이. 1단을 켜도 이 운전대로 이게 전해지는 진동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시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진동과 소음 면에서 보면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좋아할 만한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360도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이게 되게 잘 보여요. 화질이 되게 또렷한 편은 아닌데 예, 밝기를 올리면 되는군요. 이제 잘 보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화질이 아주 또렷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에 탑재된 170마력 엔진은 예전부터 쓰고 있는 엔진인데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리터당 출력이 뭐 아주 뛰어나거나 뭐 이렇게 힘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는 엔진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러니까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특성 또는 힘, 적당한 출력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 엔진이 탑재된 뭐 구형 E클래스라든가 뭐 다른 GLC라든가는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차가 그러니까 엔진은 이제 기존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변속기를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 좀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 타자마자 가장 두드러지게 느낀 게 이게 GLC보다 확실히 운전 느낌 자체가 스포티하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전 자세도 좀 더 스포티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차는 좀 앞으로 좀 당겨 앉는 그런 운전 포지션이 나오고 그리고 운전할 때 이게 아마 하체가 좀 더 단단해졌거나 아니면 타이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올해 1월에 탔던 GLC 220D 그러니까 같은 엔진이죠. 220D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거기다가 측면 사이드 월이 55 시리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지금 올해 1월에 샀던 윈터 타이어의 그 220D GLC와 비교를 해보면 이 차가 하체가 뭔가 좀 더 스포티하고 움직임, 그러니까 롤이라고 하죠 보통 이게 좀 적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다녀도 지금처럼 뭐 50? 뭐 이 정도로 다녀도 운전 느낌 자체가 스포티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GLC와 좀 차별화가 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운전할 때 시야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뭔가 약간은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시야가 나오고요. 시야가 나오고 이 좌우 사이드 미러에 대한 통한 그런 시야도 좋거든요. 대신에 이 확실히 뒤에 유리가 좀 작다 보니까 확실히 이 룸미러를 통한 이 후방 시야는 좀 제한이 된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도 스톱 스타트가 있는데 보통 스톱 스타트로 재시동하거나 멈출 때
그러니까 진동이 좀 심한 진동이 좀 세서 거기서 이게 승차감을 좀 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GLC 쿠페 같은 경우에는 스톱 스타트 할 때 그런 제시동에 대한 진동이 잘 대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실내 설명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운전할 때 이거를 이렇게 보고 다니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는 제가 지금 가속 페달을 지금 얼마나 밟고 있는지 퍼센티지로 보여주고, 브레이크도 역시 마찬가지죠. 220D 쿠페 같은 경우에는 GLC와 가속력이라든가 최고 속도는 동일한데 그러니까 하체라든가 이 기어비, 스티어링 기어비에 대한 그 세팅을 달리해서 느낌을 차별화를 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타이어도 좀 다르고, 특히 이 스티어링 기어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GLC 대비해서 1을 줄였거든요. 스티어링 기어비를 1을 줄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뭐라 그럴까, 하체와 함께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점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GLC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이만큼 꺾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조금만 꺾어도 되고, 그러니까 직진할 때 잘 모르거든요. 직진할 때 잘 모르는데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또는 코너를 좀 이렇게 빠르게 돌 때, 그럴 때 좀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오는 좀 감각에 좀 차이가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도가 되면은 갑자기 좀 이렇게 확 하고 좀 더 넘어가는 좀 그런 기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기존의 GLC 대비해서 약간 좀 이질감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스포티한 감각으로 잘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정도도 돌리면은 어느 정도 조향각이 넘어가면은 뭐라 그럴까, 갑자기 약간 더 확 꺾이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차가 감각은 스포티한데, 그러니까 방음이 되게 좋아서 가속해서 그래서 엔진 회전수 좀 많이 거의 4,000rpm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가 그렇게 실내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차례 걸러져서 들어오는 것 같고, 그 음색 자체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잦은 변속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버벅대는 느낌이 별로 없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주행 질감을 제공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컴포트로 달리고 있거든요. 이 컴포트에서 이렇게 하나 내리면은 에코가 되고요.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에코 모드로 되면은 가속 페달 이 초기 반응이 좀 많이 둔해져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그래서 딱 에코 모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정속 주행하는 데 좋고요. 그리고 이 컴포트와 스포츠로 바꾸면은 사실 이 컴포트와 스포츠의 차이는 그렇게 또 크지가 않아요. 근데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로 바꾸면은 이 엑셀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굉장히 민감해져서 그러니까 이 차가 사실 되게 평범한 170마력 엔진인데 그거 대비해서는 이 감각 자체가 되게 스포티합니다. 물론 이 스포츠 모드로 바꿨다고 해서 뭐 차가 더 잘 나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속 페달 끝까지 밟으면은 사실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감각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이 변속 프로그램도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속 페달 아주 살짝 밟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변속기 단수가 지금 5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렇게 가속하기 용이하게 가능한 고단 기어를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조금만 또 살짝 밟으면 바로 또 기어가 더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은 이 변속 그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변속기 프로그램도 달리해서 더 스포티한 맛을 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동력 성능은 딱 일상 용도에 맞는 힘을 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잘 나가는 건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힘이 없어서 운전을 답답하다라고 또 느낄 만한 또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주행 안정성은 확실히 이 GLC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GLC 같은 경우에도 사실 GLC가 이거보다 약간 부드러워도 GLC 역시도 고속 안정성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얘는 GLC 대비해서 뭔가 좀 더 탄탄하게 노면에 이렇게 붙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GLC보다는 이 쿠페가 더 마음에 들고, 사실 이 전반적인 이 달리기 세팅 또는 느낌이 보다 좀 젊은 취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만약에 GLC와 GLC 쿠페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저는 이 GLC 쿠페 쪽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드는 달리기 성능 또는 느낌이에요. 9단 변속기가 탑재된 다른 그 벤츠처럼
일상적인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 구단이 좀 되게 늦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GLC 220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0km, 시속 100km가 돼야지 구단이 들어가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살살 밟고 다녀도 8단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가속은 뭐 거의 뭐 6단 정도면 이제 끝나고, 나머지 이제 7, 8, 9 이 기업이는, 이 단은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그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설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변속 충격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변속 충격이 있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좀 치는, 그러니까 툭 치는 듯한 그런 감각이 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니까 뭐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재밌죠. 이게 지금 앞뒤에 그 G를 보여주는 건데, 저 가운데 이제 빨간 그 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컴포트 모드에서는 안 나오고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에서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제동을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확 쏠리는 게 보이죠. 반면에 가속을 하면은 뒤로 쏠리고요.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차선 변경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쏠리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운전을 하면서 눈요깃거리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GLC 쿠페를 잠시 타봤는데요. 이 GLC 쿠페는 생각했던 것보다 GLC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1월에 같은 엔진의 GLC를 시승을 했는데, 물론 그때와 비교해서 타이어에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때는 윈터 타이어였고, 이거는 지금 더 고성능 지향의 편편미도 낮은 타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차이도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해도 이 하체의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스티어링 기업이라든가 이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확실히 GLC보다는 좀 더 스포티해서, 그러니까 주행 느낌이 그러니까 더 개인적이고, 그리고 젊은 감각을 겨냥을 해서 세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GLC 쿠페가, 물론 이 GLC 쿠페가 GLC보다 조금 더 가볍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엔진을 놓고 보면은 GLC 쿠페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저는 이 GLC보다는 GLC 쿠페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보통 쿠페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형에 대비해서 이 실내 공간에서 좀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GLC 쿠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손해가 또 크지도 않거든요, 실내 공간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더 스타일링이 좋고 달리기 성능도 스포티한 이 GLC 쿠페가 좀 더 끌립니다. 그러면서 GLC가 갖고 있는 그 기존의 뭐 편의 장비라든가 그런 건 거의 대부분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얘가 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진동도 잘 억제하고, 일상적인 속도 영역대에서는 소음도 조용한데, 왜 대략 한 120, 130 정도만 되면은 이 바람 소리가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썬루프 앞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썬루프가 좀 덜 닫혔나 해가지고 지금 여러 번 확인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이 또 바람이 또 세게 부는 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짧게 운전했어요. 오늘 한 2시간 정도 운전해보니까 단점은 이제 GLC 대비해서 단점은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저는 뭐 전 승차감도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좀 더 롤도 적다는 거는 그만큼 움직임도 적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건 다 개인 취향이지만 얘가 좀 더 마음에 들거든요. 예, 이로써 메르세데스 벤츠 GLC 쿠페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타서 아쉽네요. 시승기가 좀 부실합니다. 1열에 저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아쉽네요. 특히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오늘 날씨가 지금 24도인데 덥거든요. 이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통풍 시트 없으니까요, 지금 시트 가죽이 뜨거워요. 지금 한 2시간 운전하니까. 주행할 때 잡소리가 두 군데서 들려요. 되게 좀 간헐적인데, 여기서 잡소리가 가끔 나고, 저 트렁크 쪽에서도 가끔 나고, 뭐 자주 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는데, 그렇습니다.